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일찌감치 여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 구도가 짜여진 거죠. 이번 선거는 강력한 제3지대 후보도 없고 이 정의당 후보도 없이 범여권 대 범야권 그 대표 주자가 그야말로 1대1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는데요. 나란히 서울시장 세 번째 도전에 나선 두 후보, 누가 시민의 선택을 받을까요? 첫 소식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소감을 발표할 때 울컥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오 후보는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묻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모두 이겼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여론조사 응답으로 단일화 발표는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여권 단일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 후보를 실패한 시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서울로 다시 돌아온 재탕, 삼탕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진 건 2010년, 2014년 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 때입니다. 2018년에는 3자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은 모레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4월 2, 3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안 후보의 패배로 투표용지의 안철수 기표란에는 사퇴라고 표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라는 두 후보들을 저희 채널A 기자들이 오늘 만났습니다. 먼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승리의 기운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요. 무능한 정권과 시장을 경험한 경륜의 대결이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만났습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극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석자 없이 둘만 3번을 만나 뵀는데요. 그때마다 원칙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또 모양을 갖춰서 청을 드려야죠.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뵙게 될 겁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정색하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 비전 이런 걸로 승부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죠. 흑색 선전, 근거 없는 모함 이런 걸로 승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MB의 아바타답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공직이나 관직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이신가. 박영선 후보는 사퇴의 왕이냐라는 공격까지 나오는데 정말 좀 찌질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꼬리 잡기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잖아요.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제 모든 경륜과 식견을 쏟아부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부터 챙겨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권 단일화 결과를 지켜본 박영선 민주당 후보도 이 대진표가 짜인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미래 박영선과 낡고 실패한 오세훈의 대결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최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말하는 열일하는 후보 박영선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 이제는 구도가 좀 명확해졌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직후 박영선 후보를 만나 맞대결 성사소감을 물었습니다. MB 황태자의 귀환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아이들 밥그릇을 차별화하겠다고 해서 시장직을 걸었고 그걸로 사퇴한 후보인데 이렇게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시장 후보가 다시 재탕하는 것이 맞는지. 안정적 시정 운영이 필요하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바로 박영선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10만 원 공약을 돈 살포하는 거라고 하고 어떤 선점 효과를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곡동 땅이 흑색 선전이라고 방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허가했다는 그 서류는 허가한 서류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밑바닥 민심은 다르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오히려 저한테 꼭 당선돼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뛰어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과는 참 인연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후보 자리를 양보했고 3년 전에는 출마했지만 3등으로 낙선했죠. 이번에도 단일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 대표는 야권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한희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칙 있게 졌다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의 선대위원장직도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오세훈 후보께서 제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서울시 공동경영에 대해서도 오 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말해줄 거라며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윤 전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모여서 하나의 범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오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후보 기자회견에 오 후보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조만간 오 후보를 만나 구체적인 선거 협조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야권 단일화 막전 막후까지 취재하고 돌아온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단일화 뒷이야기 좀 들어보죠. 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이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이것도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적합도 경쟁력 조사를 벌였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모두 앞선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도 확인은 됐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구체적 수치를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양측은 결과를 두고 오차범위 밖으로 이겼다, 오차범위 아니었다면 한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밝힐 수가 없군요. 네. 그런데 원래 이틀을 예상했는데 하루 만에 여론조사가 끝났어요. 이 긴박했던 조사 뒷이야기도 취재를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3,200명의 응답을 어제 단 하루 만에 마쳤습니다. 여론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4시간여 만에 60대 조사를 마쳤습니다. 당초 하루 만에 채우기 어려울 걸로 보였던 20, 30대도 여론조사 마감 15분 전에 모두 채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때 20, 30대 응답자 수를 채우는데 막판 서너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하면 젊은 층에서도 야권 단일화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중도 확장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결국 당의 조직력이 성패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1야당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이 본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당일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으로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오늘 숨은 승자가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런 말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 3자 구도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안 후보와 신경전을 벌였을 때는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 등이 단일화 협상에서 빠지라고 공격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전략이 적중했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네, 일단 재보궐선거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7일까지죠. 그런데 벌써부터 비대위 연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거는 내가 결심할 사항이니까 딴 사람이 얘기해서 아무 의미가 없죠.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고 저희가 가능성이 아마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 네, 일단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김 위원장 당장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등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 지휘를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호남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이제 박영선 대 오세훈 이 진검승부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지금 판세는 어떻죠? 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전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득표율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최근 두 차례 선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상 순위가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어떨지 궁금한데 이제 선거까지 딱 보름 남았어요. 이제 모레부터 공식 선거 운동도 시작이 되는데 자, 이것이 선거를 가른다. 송 기자가 세 가지를 꼽아봤죠. 네, 일단 여당과 제1야당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지층의 결집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어느 당 지지층이 더 많은 투표소에 가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거티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오 후보를 얼마나 열심히 돕느냐 이것도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강대강 진영 싸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도층 표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지요.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